남북 정상이 평양 공동선언에서 조건이 마련되는 데에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에 공단 폐쇄 후에 문을 닫아온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북 제재 해제가 선행되어야 개성공단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냐는 신중론도 있습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김진양 이사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진양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 보시는 그 마음이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다들 2박 3일간 국민들 모두 엄청난 영화 한 편을 봤다는 그런 감동들 이야기하던데 저도 마찬가지로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보면서 이제 실질적인 평화의 시대로 진짜 진입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예.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비핵화 이슈가 가장 큰 거긴 했습니다만 경협 도덕이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경제인들이 이제 대거 포함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경협 관련 내용으로는 이제 조건이 마련되는 데에 따라라는 그런 전제가 붙긴 했지만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사업 그리고 나중에 서해 경제공동특구를 만들자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예. 저는 이번 정상회담 다들 이제 우리 전문가분들도 그러고 비핵화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가장 큰 가치는 이번 3차 정상회담은 가장 상위에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의 시대, 평화를 어떻게 온전히 정착시킬 것인가가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 평화를 만드는 바로 서브로서 비핵화의 문제가 또 두 번째 점이 중요했죠. 저는 이 서해 경제공동특구라든가 동해관광특구 이런 이야기들이 합의가 되고 있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14년 정도 이 남북 경협에 전착해 있어 이 부분을 들여다보는 사람으로서 경협 자체가 평화입니다, 사실은. 예. 꼭 그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예. 한반도 평화의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군사적 신뢰구적, 정치적 신뢰구적도 있지만은 최초로 남과 북이 우리가 북측을 설득해서 경협을 하자고 했던 첫 번째 이유는 평화를 제도화시키기 위해서 경제협력의 방식을 채택했던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관계가 진전되는 과정 속에서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런 것들도 참 비핵화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평화의 담보는 경협이 고도화되면 실질적으로 종전도 평화도 온다 이렇게 보고 있죠. 예, 사실 그 말씀처럼 경제협력이라는 게 단순히 경제적 이익뿐만이 아니라 경제 교류가 많아질수록 사실은 평화가 더 진척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네. 이제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강산 관광이 이제 2008년엔 관광객 피살 사건 그리고 개성공단은 핵기업 때문에 갑자기 중단된 거긴 해서 대북 제재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사실상 현재 객관적인 조건은 이제 비핵화라고 별개할 수 없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사실은 이제 이 문제가 다들 어렵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 분야를 오랫동안 전체가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비핵화 그리고 경협,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 모든 가치가 결국 전체적인 평화에 전착하죠. 예. 비핵화 핵 문제의 본질 자체가 뭐냐면 핵 문제가 사실은 북미 간의 적대 관계가 본질이죠. 예. 핵 문제를 풀려면 북미 간 적대 관계가 해소되면 핵 문제는 자연적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예. 마찬가지로 경협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인데 개성공단 예를 들어보면은 많은 분들은 개성공단 그러면은 딱 그냥 인식이 딱 프레임이 짜져 있어요. 개성공단 경협 퍼주기 이렇게 생각해요. 예. 사실은 본질을 호도하는 겁니다. 개성공단과 같은 경협은 오히려 경제적 관점에서만 본다라면 우리가 퍼오는 곳입니다. 사실은. 경협에 대한 기본이에요. 개성공단은 남과 북이 평화를 위해서 상호 윈윈하는 곳이구나. 평화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곳이구나. 이런 관점이 하나 필요할 것 같고 비핵화 또한 마찬가지로 평화를 위한 것이라면은 비핵화도 경협도 개성공단도 종전도 다 평화를 위해서 하는 거라면 대립적 개념이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궁극의 가치는 평화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다라는 것이죠. 이 문제 본질로 남은 것은 비핵화가 일정 정도 진전이 돼야 풀 수 있지 않겠어? 그런데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비핵화라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예. 종전선언처럼 어느 하루 그냥 딱 선언해가지고 끝날 수 있는 문제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비핵화는 오랜 장기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은 이렇게 양해를 했던 겁니다. 예. 북미 간의 관계 진전 상황,
북미 간의 상호 신뢰 구축의 과정이 비핵화를 정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다라면은 비핵화가 완전히 완성될 때까지 끝날 때까지 남북관계, 사회문화 교류도 경제협력도 아무것도 안 할 것이냐? 제가 보기엔 그것은 오히려 비핵화 문제를 더 못 푸는 문제다. 비핵화를 위해서라도 상호 신뢰 구축의 과정인 개성공단이다, 남북경협이다 이런 걸 해가는 과정이 비핵화를 더욱더 촉진시킨다. 이 인식이 진짜 필요합니다. 예. 이 인식의 기저에는 뭐가 있느냐? 지난 9년간 남북 경협 자체가 퍼주기다라는 왜곡된 오도 때문에 잘못 인식들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좀 보는데요. 오히려 완벽히 윈윈하고 우리 경제를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이제 지난 개성공단 폐쇄 당시에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의 돈이 핵과 미사일 개발이나 치적 사업에 사용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도 했었고 사실 많은 분들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인식이 좀 있는 경우는 있었어요. 이게 실제로는 그렇다고 볼 수 어렵잖아요. 이것은 왜곡이고 거짓입니다. 예. 퍼주기다. 자, 제가 한번 핵과 미사일 자금 전용 관련해서 애초부터 이건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당시에도.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북청 노동자들의 한 달간 실질 임금이 작게는 6만 3천 원에서 많게는 14만 원이었습니다. 평균 14만 원. 2004년, 2005년, 2006년 초기 3년간 한 달 실질 임금 6만 3천 원이었습니다. 예. 6만 3천 원을 가지고 4인 가족이 진짜 삶이 영위가 될까요? 많이 올라가지고 14만 원입니다. 2015년 기준으로. 그것을 가지고 핵미사일 자금 전용된다라는 거짓 명분을 띄워서 결국 닫았어요. 예. 그것은 이쪽 개성공단의 실체 본질적 가치를 오랫동안 천착하고 여기 현장을 지켰던 우리로서는 공단을 닫기 위한 극우적 명분을 갖다 붙인 겁니다. 거짓이라고요. 예. 그러면 이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는 그런 경우에 지금 조건에서 보면 이 전기통신, 그다음에 석유 제품 뭐 이런 것들도 어쨌든 제품으로 쓰이기 위해서 이제 가는 거긴 하지만 지금 현재 유엔 대북 제재계를 위반한다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는 개성공단을 직접 제재하지는 않지만 북측에 대한 일반 제재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연계가 되는 게 있습니다. 관련되는 게 있습니다. 예. 전기 공급은 아무리 제재나 유엔 제재는 관계없습니다. 다만 석유에 문제가 있는데요. 석유요. 북측에 석유가 들어가는 것을 일정 분량의 석유가 들어가는 것을 제재를 합니다. 그런데 개성공단에 들어간 석유는 어떤 석유냐면 우리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우리 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북측 노동자들 출퇴근용 버스 휘발유, 경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예. 이 석유들이 핵미사일 관련된 대량 살상무기 그쪽으로 전용이 되냐? 그건 아니다 말입니다. 예. 이 문제는 안보리 제재위원회에다가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안보리 제재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 대량 현금의 문제부터 참 많은데 개성공단은 원래부터 예외였습니다. 왜 예외였느냐? 북측에 들어가는 그 현금 6만 3천 원이나 14만 원이 그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에 들어간다를 다 인증받을 수 있었었고요. 마찬가지 석유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북측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북측 노동자들을 출퇴근시키는 버스 기름으로 들어간다. 충분히 설명이 됐기 때문에 예외였던 겁니다. 예. 다만 2016년 갑작스런 전면 중단 조치 이후에 예전 조치들까지 제재들까지 불러와가지고 어렵지 않겠으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의 좀 프레임에 갇혀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개성공단이 재개되는 그 가능성이 사실은 단지 비핵화 진전 과정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상의 이것과는 위배 사항이 아니다라는 식의 어떤 설득 과정 이런 게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일까요?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그냥 안보리 제재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번 합의에도 조건이 되는 대로라는 거 붙였습니다. 예. 왜 유엔 안보리 제재가 제재가 풀리면이 아니고 조건이 되는 대로라고 한 것은 그만큼 적극적으로 평화를 진착시키기 위해서 경제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풀어보자. 남북 경협이 우리 구조적 저성장에 빠진 한국 경제를 위해서라도 필요한데 개성공단 문제도 재개도 못하면서 다른 경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안보리 제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소명을 하고 설명을 하면서 한번 풀어가보자. 그런 조건들이 충족되면 언제라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조건이 되면이라는 것은 안보리 제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재위원회에다가 설명을 해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롤을 한번 높여보자. 이런 측면으로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2016년에 사실은 갑자기 닫았을 때 많은 분들도 충격도 입었고 사실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은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래도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번에 만약에 재입주를 원하냐 했더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재입주를 원하는 거로 나타났어요. 네.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 우리 입주기업들은 14년의 경험 속에서 그렇게 하루아침에 전면 차단되면서 다 쫓겨내려듯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려고 하는가? 예. 단순합니다. 그 영세한 우리 입주기업들은 그곳만이 개성공단만한 공단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만큼 돈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예. 가장 잘 벌리는 곳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겠죠. 이 개성공단을 확장해보면 구조적 저성장에 빠진 한국 경제의 활로 모식 차원에서 남북 경협은 완벽한 블루오션입니다. 예. 1대 30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를 투자하면 개성공단은 한국 경제 전체로 보면은 3이 아닌 30을 가져왔습니다. 예. 그러면은 향후 확장될 남북 경협으로 본다라면은 중국보다 다시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확실한 물리적 담보가 있다면 바로 남과 북의 경제 협력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하고 특히 남북 간의 평화체제 정착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가치가 된다는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의 김진향 이사장이었습니다.